만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 돌쇠가 곁에 있겠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시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짐승도 은혜를 알면 갚는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곁에 있다가 어려워지면 등 돌리는 게 사람이지요. 하물며 머슴이라면요. 주인이 망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방맞고 쫓겨난 마님을 평생 지킨 한 머슴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구하고도 눈물겨운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신부는 하늘보다 높고 가문의 법도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 시절, 옛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제법 이름난 사대부 가문이 있었어요.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라 기와집 처마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마당에는 귀한 화초가 철마다 꽃을 피웠답니다. 그 집안의 외동딸 연화는 18에 혼인하여 이웃 고을 정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지요. 정씨 가문 역시 대대로 이름을 날린 명문가였습니다. 연화의 부모는 딸을 좋은 곳에 보냈다며 기뻐했고 연화 역시 새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거든요. 시집가는 날 친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머슴 돌쇠가 혼수짐을 지고 따라갔습니다. 돌쇠는 연화보다 2살 아래였지만 어릴 적부터 아씨 곁을 지키며 자란 터라 친정에서 딸려 보낸 것이었죠. 처음 1년은 평온했습니다. 연화는 시부모께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며느리 도리를 다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지요.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다 하시면 손수 미음을 쑤어 올렸고 시아버지 제삿날에는 며칠 밤을 새워 음식을 장만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시어머니의 눈 밖에 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국이 짜다, 밥이 서리겄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트집 아닌 트집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 사죄했지요.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더욱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어요. 혼인 3년째 연화의 배는 여전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가 없다는 것, 그 책임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것.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연화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화를 대청마루로 불렀어요. 남편과 집안 어른들이 모두 자리한 곳이었지요. 연화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루 한가운데 노인종이 한 장을 보았지요. 기별지, 이혼장이었습니다. 3년이 다 되도록 태기가 없으니 이게 어찌 며느리 노릇이란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탓이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연화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어요. 시간 3년을 기다렸다. 이 이상 무엇을 기다리란 말이냐. 대를 끊으려는 게 아니면 썩 물러가거라. 연화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지요. 그러나 정서방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연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아니, 사람으로 여긴 적도 없었구나. 서방님,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지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오. 나도 더는 방법이 없소.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든 밤이 1000일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다니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4대 부가의 딸로 태어나 이렇게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치욕인데 울음까지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짐을 싸거라. 오늘 안으로 나가야 한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야 했지만 다리의 힘이 풀려 걸음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님, 급한 발소리와 함께 돌쇠가 뛰어왔습니다. 3년 전 혼수짐을 지고 따라와 줄곧 정시 가문 바깥채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머슴이었지요. 돌쇠는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소문은 이미 하인들 사이에 파다했거든요. 마님, 소인이 짐을 챙기겠습니다. 몸조리나 하시지요. 돌쇠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지요.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돌쇠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연화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물건을 챙겼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보낸 하인들이 들이닥쳐 대부분을 빼앗았습니다. 이건 정씨 가문 물건이다. 가져갈 생각 말아라. 연화가 혼수로 가져온 것들, 시집살이 3년 동안 모은 것들,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낡은 저고리 몇 벌과 허름한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신분으로 대들 수는 없었어요. 대신 품에서 몰래 간직하던 것들을 보따리에 슬쩍 넣었습니다. 연화가 아끼던 빚, 어머니에게 받은 놀이개, 그리고 약간의 엽전이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연화는 정시 가문 대문 밖으로 밀쳐졌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집,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요. 연화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친정은 이미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못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요. 거기에 소방 맞은 딸이 들어가면 어머니까지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마님, 돌쇠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지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돌쇠가 연화의 발치를 보았습니다. 맨발이었어요. 급하게 쫓겨나느라 신발도 신지 못한 것이지요. 풀바닥에 선 맨발이 차가운 저녁 공기에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신을 벗었습니다. 마님, 이거라도 신으시지요. 돌쇠야, 내 신발인데. 소인은 맨발로도 100일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님 발이 다치시면 안 되지요. 돌쇠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연화의 발에 집신을 신겨주었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을 함께한 남편은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는데 머슴인 돌쇠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 신기고 있었거든요. 돌쇠야.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거짓이 없는 진심 어린 눈이었지요. 마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 돌쇠가 곁에 있겠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시지요. 연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 충직한 머슴 하나뿐이었거든요. 어둠이 내려앉은 길 위로 두 사람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걷는 연화,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돌쇠. 보따리 하나와 빌려 신은 집신이 전부인 행렬이었지요. 정서방이 던진 이 혼장은 돌쇠의 가슴팍에 구겨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종이를 던진 자에게 되돌려 줄 날이 오리라. 돌쇠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지요. 마님의 눈물을 닦아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갈 곳 없는 마님과 그 곁을 지키는 머슴. 이 기구한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돌쇠의 가슴 속에는 마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이 저 별빛보다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돌쇠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마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 마님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뼈에 새긴 듯 확실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연화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지요. 돌쇠는 그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칠척 장신의 거구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한 손에는 보따리를, 다른 손에는 굵은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지요. 혹시 모를 맹수나 위험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다리 중천에 떠오를 무렵 연화의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친정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고 홀로 된 어머니는 작은 초가에서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가난한 집에 소박 맞은 딸이 들어가면 어머니까지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에 낡은 산당이 보였어요. 지붕 반쪽이 무너져 내린 오래전 버려진 당집이었지요. 오늘은 여기서 쉬자꾸나. 연화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산당 안을 살펴 뱀이나 벌레가 없는지 확인하고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아 자리를 깔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님, 밤이 차갑습니다. 이거라도 덮고 주무시지요. 그럼 넌 어쩌려고? 소희는 괜찮습니다. 타고난 체격이 워낙 건장하여 웬만한 추위쯤은 맨몸으로도 버틸 수 있거든요. 연화는 돌쇠의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절할 기력조차 없었거든요. 낙엽 위에 몸을 누이자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흘렀지요. 돌쇠는 산당 밖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칠척 거구가 문 앞에 떡 버티고 서니 그 자체로 든든한 성벽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열이 올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가 뜨거웠지요. 연화는 몸을 떨며 헛소리를 했어요. 서방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돌쇠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었고 약을 사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지요. 마님, 소인이 먹을 것을 구해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얼마 후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밥덩이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요. 마님, 밥을 구해왔습니다. 조금만 드시지요. 돌쇠가 조심스레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척 거구의 손이 마님을 붙드는 모습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얼굴을 보았지요. 어딘가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돌쇠야, 무슨 일 있었느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돌쇠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연화는 알았어요. 이 우직한 머슴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덩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3년 동안 시댁에서 사내 진미를 먹었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기와집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머슴 신분의 돌쇠가 온 장터에서 망신을 당하며 밥 한 덩이를 구해왔습니다. 수모를 겪고도 마님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댔지요. 연화는 밥을 삼키며 울었습니다. 사대부가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먼지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마님,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응, 고맙다, 돌쇠야. 연화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우직한 머슴, 어릴 적부터 자신의 곁을 지켜온 사내를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지요. 돌쇠야. 예, 마님. 넌 왜 나를 따라왔느냐? 돌쇠가 멈칫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소인이 어릴 적 대감마님의 귀한 도자기를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아씨께서 소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소인은 평생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돌쇠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척 거구가 작은 여인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소인은 갚을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때까지 소인은 마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돌쇠의 거친 손등을 잡았지요. 고맙다, 돌쇠야. 정말로 고맙다. 그날 밤 산당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로요.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 웅크린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무너진 산당 안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단단하게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 아씨께서 소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지요. 분명 기억나는 것 같은데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비가 그친 산당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아주 오래전, 시집가기 훨씬 전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지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연화의 친정집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지요. 대감은 벼슬이 높았고 마님은 인품이 곱기로 소문났습니다.
외동딸 연화는 금쪽같이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어요. 돌쇠가 그 집에 들어온 것은 연화가 아직 댕기를 들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쇠는 굶어 쓰러진 고아였어요. 장터 뒷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것을 대감이 발견하여 데려왔지요. 그때부터 돌쇠는 연화네 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본 돌쇠는 볼품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고 눈만 컸지요. 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자랐어요. 먹는 것이라곤 찬밥과 국물뿐이었는데 어깨가 넓어지고 키가 훌쩍 컸습니다. 타고난 골격이 남달랐던 것이에요.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고 구박을 당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눈빛만 살아 있었지요. 그 눈빛이 연화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해 여름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감이 아끼던 청화백자 항아리가 깨진 것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였지요. 도자기 하나가 쌀 100섬 값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누가 이랬느냐? 대감의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벌벌 떨며 모였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그랬다고 말했지요. 사실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가 항아리에 살짝 닿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받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아니, 관가에 넘겨 다스려야겠다. 그 시절 종이 주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쫓겨나거나 팔려나가거나 관가에 넘겨지거나 돌쇠에게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돌쇠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연화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씨에게 쏠렸지요. 연화는 대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자신이 깬 것이라고요.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실수로 건드렸다고요. 대감이 멈칫했습니다. 금쪽 같은 외동딸이 무릎 꿇은 모습에 화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지요. 에휴, 깨진 건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턴 조심해라. 대감이 돌아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들 흩어지라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요. 하인들이 물러갔습니다. 마당에는 연화와 돌쇠만 남았지요. 돌쇠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연화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연화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지요. 돌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고요. 돌쇠는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뜻밖의 질문이었거든요. 고개를 저었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따라와. 연화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뒤를 따랐지요. 연화가 돌쇠를 데려간 곳은 부엌 뒤편 광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지요. 연화가 잠시 사라졌다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보리 주먹밥 하나와 종이에 쌓인 조그만 무언가. 연화가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라고, 체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돌쇠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투였어요. 지금껏 이놈, 저놈 소리만 들으며 살았거든요. 돌쇠가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보리밥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지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주먹밥을 다 먹었을 때 연화가 종이에 쌓인 것을 내밀었지요. 돌쇠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노르스름한 빛깔에 동그란 것이 들어 있었어요. 약과였습니다. 돌쇠는 약과라는 것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귀한 집 아씨나 먹는 것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실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화가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레 약과를 집어들었어요. 한 입 빼어 물었지요. 달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 것이 있다는 걸 돌쇠는 몰랐어요.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그 맛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지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연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맛있냐고 물었지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약과를 씹으며 훌쩍훌쩍 울기만 했지요. 연화가 돌쇠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씨와 종놈이 광 뒤편 구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었지요. 돌쇠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짐승이 아니야. 넌 내 사람이야. 알겠지?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 취급을 받은 순간이었지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씨가 소인 대신 거짓말하셔서 혼나셨을 텐데 왜 살려주셨습니까? 연화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무릎 꿇고 떨고 있는 게 불쌍해서.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말이었지요. 돌쇠가 연화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평생 아씨를 잊지 않겠다고 했지요. 연화가 피식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일어나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연화가 먼저 광을 나섰지요. 돌쇠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 다짐이 돌쇠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산당 안에서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회상에서 빠져나온 것이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의 약과, 그날의 햇살,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돌쇠의 얼굴까지요.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당 문 앞에 돌쇠가 앉아 있었어요. 밤새 보초를 선 모양이었지요. 칠척 거구가 문지방에 기대앉은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의 앙상했던 아이가 저렇게 큰 사내가 되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구나.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그날 건넨 약과 한 알이 이 사내의 평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연화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나도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열은 내렸지만 갈 곳이 없는 건 여전했지요. 산당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돌쇠는 날마다 장터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품삯이라도 벌어왔어요. 칠척 장신의 거구가 힘쓰는 일이라면 뭐든 했지요. 쌀가마 나르기, 땔감 패기, 짐 운반하기. 하루 종일 일해도 푼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마님의 끼니를 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돌쇠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처지였지요. 사대부가의 딸이라는 자존심은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길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고함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요.
돌쇠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산길 한복판에서 마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험상궂은 자들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도적대였습니다. 5-6명은 되어 보였어요. 마차 안에서 중년 사내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짐꾼으로 보이는 자들은 이미 도망친 모양이었습니다. 이놈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돈을 긁어모은 강거상이라지. 도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비웃었습니다. 재물은 다 내놓고 목숨만 건져가거라. 강거상이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산길에서 도적을 만나면 소용이 없었지요. 돌쇠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설까 말까 망설였어요. 저 많은 도적을 상대하는 건 무모한 짓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대로 두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목숨을 잃을 터였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 연화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마님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마님께 따뜻한 집과 밥을 드려야 했지요.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거기 멈춰라. 도적들이 일제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척 장신의 거구가 나타나자 잠시 움찔했지요. 하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놈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두목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2명이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돌쇠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가 덤벼들자 돌쇠의 거대한 손이 그 자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올려 옆으로 내던졌지요. 사내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나무에 부딪혀 나뒹굴었습니다. 2번째 자가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돌쇠가 팔로 막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대기를 잡아채서 부러뜨렸지요. 도적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이놈이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괴력 앞에서는 그도 별 수 없었지요. 돌쇠가 두목의 가슴팍을 밀치자 두목의 몸이 몇 발자국이나 밀려났습니다. 두목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부하들이 우왕좌왕했지요. 이 괴물 같은 놈, 물러나라.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도적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산길이 조용해졌지요.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크게 다친 데는 없었어요. 강거상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구해주었소. 거상은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돌쇠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지요. 괜찮으십니까, 나리? 덕분에 살았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거상이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묵직해 보였지요. 이건 사례금이요. 받아주시오. 돌쇠는 돈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돈이면 마님과 한동안 편히 살 수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오? 돌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소인에게는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정이 있어 지금은 갈 곳이 없는 처지시지요. 거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분의 신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인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요. 거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숨을 구해주고도 돈 대신 다른 사람을 부탁하다니 범상치 않은 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 정도야 어렵지 않소. 내 상단에 객사가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도록 하겠소. 돌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리? 물론이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예, 말씀하시지요. 당신 같은 장사가 어째서 품팔이나 하며 지내는 거요? 그 힘이면 어디서든 한몫 챙길 수 있을 텐데. 돌쇠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소인은 머슴입니다. 마님을 모시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거상이 턱을 쓸었습니다. 머슴이라. 아깝군. 그 힘과 담력이면 장사꾼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재주가 있을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상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제안 하나 하겠소. 제안이라 하시면 나와 함께 장사를 배워보지 않겠소. 북쪽 변방에 큰 장사 길이 있소. 험하고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지.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에서 3년만 일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요. 돌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북방의 장사길이라 들어본 적은 있었지요. 인삼과 가죽을 거래하는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라고요. 하지만 그곳에서 성공하면 마님께 번듯한 집을 마련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히고 하인을 둘 수도 있었지요. 더 이상 산당에서 떨며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내일 아침까지 대답을 주면 돼요. 거상이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물었지요. 왜 일이 늦었느냐고요.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돌쇠야, 무슨 일 있었느냐? 연화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도적을 물리친 일, 거상을 만난 일, 그리고 북방 장사길 제안을 받은 일까지요. 연화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다녀오겠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돈을 벌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마님께 번듯한 집도 비단옷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년이라 긴 시간이었지요. 거상 나리께서 마님의 신변을 보장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객사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인이 없어도. 돌쇠야. 연화가 말을 끊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내가 없으면 내가 어찌 산단 말이냐.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님. 하지만 연화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막지 않겠다. 다만 연화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마님, 소인은 약속해라. 반드시 돌아온다고.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칠척거구의 사내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상의 마차가 산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화는 짐을 챙겨 마차에 올랐지요. 이제 거상의 객사에서 지내게 될 터였습니다. 돌쇠는 마차 앞에 섰습니다.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연화가 마차 안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와 눈이 마주쳤지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어요.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지요. 마님, 소인 다녀오겠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울음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흙이 묻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마님께 좋은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방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돌쇠는 강거상의 상단에 합류하여 북쪽으로 향했지요. 처음 보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은 점점 높아지고 바람은 점점 매서워졌어요. 남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요. 상단 사람들은 돌쇠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칠척 장신의 거구가 짐꾼으로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시선은 감탄으로 바뀌었지요. 돌쇠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다른 짐꾼 셋이 들짐을 혼자서 거뜬히 들었습니다. 강거상이 돌쇠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자네, 그냥 짐꾼으로 두기엔 아깝군. 거상은 돌쇠를 자신의 곁에 두기 시작했지요.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건 값을 매기는 법, 사람을 읽는 법, 거래에서 밀고 당기는 법. 돌쇠는 그를 몰랐지만 머리는 명석했어요.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숫자는 귀신같이 계산했지요.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북방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코끝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며칠이고 계속되었지요. 상단 사람들 중 몇몇은 병을 얻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끄떡없었어요. 타고난 체력이 남달랐거든요. 밤마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북방의 밤하늘이었지요. 그때마다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님은 잘 계실까? 따뜻한 곳에서 편히 지내고 계실까? 혹시 아프진 않으실까? 돌쇠는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헤어지던 날 연화가 건네준 것이었지요.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연화의 손때가 묻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마님. 돌쇠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가 밝았습니다. 돌쇠는 이제 단순한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강거상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지요. 인삼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가죽 장사에서도 눈썰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돌쇠를 믿었어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우직한 성품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북방의 장사길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단이 산적대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컸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지요. 상단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막겠습니다. 다들 물건을 지키시오. 돌쇠는 곁에 있던 굵은 나무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을 향해 돌진했지요. 그날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돌쇠는 혼자서 대여섯 명을 상대했어요. 막대기가 부러지자 맨손으로 싸웠지요. 돌쇠가 밀쳐내는 곳마다 산적들이 나가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도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렸지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결국 산적들이 먼저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강 거상이 달려왔습니다. 돌쇠,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돌쇠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거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목숨을 걸고 상단을 지키다니. 그날 이후 강거상은 돌쇠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장사의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지요. 돌쇠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어엿한 장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고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기도 했지요. 강거상은 돌쇠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었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푼에 불과했지만 점점 은자가 되고 금자가 되었지요. 돌쇠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마님을 위해 모았어요. 어느 날 밤 돌쇠는 달빛 아래서 쌓아둔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마님께 번듯한 집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겠다. 비단 옷도 해드릴 수 있겠다. 하인도 둘 수 있겠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지요. 그때 강 거상이 다가왔습니다. 돌쇠, 무슨 생각을 하나? 아, 날이. 그 돈 보면서 울고 있었군. 거상이 돌쇠 옆에 앉았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군.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3년 동안 상단을 위해 목숨 걸고 일했지. 이건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네. 거상이 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지요. 여기에 금자 50냥이 있네. 자네가 번 것에 더해서 이걸로 새 삶을 시작하게. 돌쇠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날이,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긴. 자네가 없었으면 나는 3년 전에 산적한테 목숨을 잃었어. 이건 그때 진 빚을 갚는 거야. 돌쇠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날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돼. 대신 그 마님한테 잘해. 자네가 3년 동안 얼마나 그분을 생각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며칠 후 돌쇠는 남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빈손으로 떠났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재물을 가득 짊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돌아가는 길 내내 돌쇠는 연화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마님, 이제 갑니다.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마님께 따뜻한 세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강거상의 객사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요. 다만 눈가에 수심이 깊어진 것만 달랐습니다. 돌쇠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이 저기 있었거든요. 마님, 돌쇠가 낮게 불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렸지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돌, 쇠,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빨래를 든 손이 덜덜 떨렸지요. 돌쇠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년 전보다 더 건장해진 체구,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여전히 우직한 눈빛이었어요. 소인 돌아왔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의 앞에 납작 엎드렸지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에 들린 빨래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못 돌아오면 어쩌나, 혹시 북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매일 밤 걱정하며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히 돌아왔습니다. 이 바보야. 연화가 울먹였습니다. 3년이 뭐냐. 3년이. 돌쇠도 울었습니다. 칠척거구의 사내가 마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훌쩍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연화를 데리고 친정마을로 향했습니다. 연화의 친정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지요. 가세가 기울어 팔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고 집은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돌쇠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지요. 이 집을 사고 싶소. 주인이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얼마를 내겠소? 돌쇠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금자가 가득했거든요. 거래는 금방 성사되었습니다. 연화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 다시 연화의 것이 되었지요. 연화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곳이었거든요. 마님, 이제 이 집이 마님 것입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지요. 돌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고치고 하인을 들이고 살림을 갖추었지요. 그리고 마을 한쪽에 작은 상단을 차렸습니다. 마님의 이름을 딴 연화상단이었지요. 돌쇠는 자신의 이름보다 마님의 이름이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창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북방에서 배운 장사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상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삼과 가죽, 그리고 북방의 귀한 물건들을 거래했지요. 돌쇠의 정직함과 우직함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돈으로 연화에게 비단옷을 해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비단, 제일 고운 색으로요. 연화가 처음으로 비단옷을 입던 날, 돌쇠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3년 전 산당에서 떨고 있던 마님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마님, 잘 어울리십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연화가 빙그레 웃었지요. 네, 덕분이다. 돌쇠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방 맞고 쫓겨난 연화가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지요. 친정집을 되찾고 상단까지 차렸다는 이야기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시댁에도 닿았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춰 섰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옛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서방이 서 있었어요. 3년 전 연화를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요.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듣자 하니 크게 성공했다면서. 역시 우리 집안 며느리는 달라.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지요.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겠소. 지난 일은 다 잊고 예전처럼 지내자꾸나. 뻔뻔한 소리였습니다.
3년 전 맨발로 쫓아낸 것은 잊었는지요. 이혼장을 내밀며 대를 끊으려 한다고 호통친 것은 잊었는지요. 연화가 입을 열려는 순간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마님 댁이요. 돌쇠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쇠를 올려다보았지요. 칠척 거구가 대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소. 이은 3년 전 마님을 맨발로 내쫓은 것 잊으셨소? 돌쇠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찔했지요. 그때는 기별지를 던지며 다시는 보지 말자 하셨소. 그러니 지금도 그 약속 지키시오. 다시는 마님 앞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감히. 소인은 마님 허락 없이는 파리 한 마리도 들이지 않겠소. 돌아가시오. 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봐, 넌 머슴 주제에. 머슴이 어째소? 돌쇠가 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서방이 그 눈빛에 기가 눌렸지요. 소인은 머슴이요. 하지만 마님을 버린 당신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오. 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지요. 돌아가시오. 2번 말하지 않겠소. 돌쇠가 대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지요. 대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지요. 연화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죄송합니다, 마님. 소인이 주제넘게. 아니,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3년 전에 한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던 그날의 치욕이 오늘 조금은 씻긴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연화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잠깐 이리 오너라.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연화가 돌쇠의 손을 잡았지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내 손이.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마님, 소인은 괜찮습니다. 괜찮긴. 연화가 돌쇠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마님 때문이 아닙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이 원해서 한 일입니다. 마님께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후회 없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돌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돌쇠 상단은 날로 번창했지요. 정직한 거래와 좋은 물건으로 소문이 나면서 거래처가 늘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되찾은 친정집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았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오래가면 시기하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 시기의 중심에는 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연화를 쫓아냈던 옛 시댁이었지요. 정서방은 그 후로 새 아내를 맞았지만 가세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반면 쫓아냈던 연화는 큰 부자가 되어 당당히 살고 있었지요. 그것이 정서방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얼마 전 문전박대를 당한 일은 치욕이었습니다.
머슴놈한테 쫓겨난 것이 온 고을에 퍼졌거든요. 정서방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서방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돌쇠 상단이 북방에서 물건을 들여온다면서요? 혹시 그게 금지된 물건 아닙니까? 정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북방 무역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지요. 허가 없이 특정 물건을 거래하면 밀무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돌쇠 상단은 정당한 거래만 했어요. 하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는 게 세상이었지요. 정서방은 관하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돌쇠 상단이 북방과 밀무역을 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연화가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서방은 관하에 뇌물을 뿌렸어요. 진실 따위는 돈 앞에서 힘을 잃는 법이었지요. 며칠 후 연화의 집 앞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밀무역 혐의로 이 집을 수색한다.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연화가 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당신이 연화요? 밀무역의 수괴라는 고발이 들어왔소. 관하로 가시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밀무역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헛소리를. 우리 상단은 정당한 거래만 했소. 그건 관하에서 밝혀질 일이오. 자, 어서 가시오. 포졸이 연화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돌쇠가 뛰어왔지요. 칠척거구가 연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이놈, 관하의 명이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돌쇠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지요. 밀무역의 수괴를 잡으러 왔다 하셨소. 그렇다. 그렇다면 잘못 찾아오셨소. 포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돌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밀무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이 돌쇠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오. 마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쇠야, 무슨 소리를. 마님은 상단 일에 관여하신 적이 없소. 돌쇠가 연화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부도 거래도 모든 것은 소인이 처리했소. 마님은 그저 이름만 빌려주셨을 뿐이오. 이놈이 지금. 포졸이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을 잡아가시오. 마님은 죄가 없소. 돌쇠, 안 돼. 연화가 달려왔습니다. 돌쇠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왜 죄를 뒤집어 쓰느냐?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마님. 옛날에 아씨께서 소인을 살려주셨지요. 대감 앞에 나서서 거짓말로 소인을 감싸주셨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번에는 소인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돌쇠야. 이러지 마라. 마님, 소인은 후회 없습니다. 돌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향해 두 손을 내밀었지요. 어서 결박하시오. 소인이 순순히 따라가겠소. 포졸들이 돌쇠의 손목에 밧줄을 감았습니다. 연화가 매달렸지요. 안 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제발. 마님, 울지 마십시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괜찮습니다. 마님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돌쇠야. 그리고 돌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날의 약과가
참으로 달았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광 뒤편에서 건넸던 약과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소희는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마님 덕분에 소희는 행복했습니다. 돌쇠가 끌려갔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돌쇠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쇠야. 연화의 절규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돌쇠는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밀무역 혐의는 무거웠지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뇌물로 판이 짜여 있었거든요. 돌쇠는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옥에 갇힌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모진 문초가 있었지요. 배후가 누구냐, 공범이 누구냐, 캐묻고 또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고 마님은 모른다고 버텼지요. 문초를 견디느라 돌쇠의 기력은 점점 쇠해갔습니다. 칠척거구가 야위어 갔지요. 하지만 돌쇠는 웃었습니다. 마님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연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요. 돌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상단의 장부를 들고 관아를 찾아갔어요. 모든 거래가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뇌물로 눈이 먼 관리들은 증거를 무시했거든요.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갔지요. 가명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 거상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강 거상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연화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서방의 거짓 고발이 드러났지요.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파직되었습니다. 돌쇠의 무죄가 증명되었어요.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곧장 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돌쇠가 나왔지요. 하지만 연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본 돌쇠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칠척거구가 반쪽이 되어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돌쇠야. 연화가 달려갔습니다. 돌쇠를 부축했지요. 돌쇠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마님, 오셨습니까?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연화가 울었습니다. 돌쇠의 몸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그 단단하던 어깨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무사하셨군요. 다행입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왜 이렇게? 돌쇠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마님이 무사하시니 소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돌쇠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려. 연화가 돌쇠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가자. 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정신 차려. 돌쇠야. 돌쇠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예, 마님. 집에 가지요. 연화는 돌쇠를 부축해 마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어서 집으로. 연화의 가슴이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마차가 달렸습니다. 연화는 돌쇠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지요. 하인들이 달려와 도왔습니다. 가장 따뜻한 방에 이불을 깔고 돌쇠를 눕혔어요. 의원을 불러라. 어서.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급히 뛰어나갔지요. 돌쇠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마님, 말하지 마. 힘 빼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연화가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크고 거칠던 손이 이렇게 차갑고 여위었습니다. 의원이 곧 올 거야. 조금만 참아. 돌쇠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님이 무사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진맥을 하고 침을 놓고 약을 다렸지요. 하지만 의원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기력이 너무 쇠했습니다. 손 쓸 수가. 연화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다시 해보시오. 마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는 돌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고 이름을 불렀지요. 돌쇠야, 정신 차려. 제발. 돌쇠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마님, 손 좀 잡아주십시오. 연화가 돌쇠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돌쇠가 희미하게 웃었지요. 따뜻합니다. 마님 손이 참 따뜻합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떡해. 마님은 강한 분입니다. 소인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마님.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인, 이번 생에 마님을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연화가 돌쇠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지요. 돌쇠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씨께서 소인에게 약과를 주셨지요. 그 약과가 얼마나 달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렇게 단 것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아렸습니다. 그리고 아씨께서 말씀하셨지요. 넌 짐승이 아니라 내 사람이라고.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소인의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소인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은혜를 다 갚았습니까? 아씨께서 소인을 살려주신 은혜. 이제 다 갚은 겁니까? 연화가 돌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응, 다 갚았어. 넌 충분히 갚았어. 돌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에 돌쇠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이제 소인도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돌쇠야, 마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시고 웃으면서 사십시오. 돌쇠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였지요. 마치 편안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돌쇠야. 연화가 돌쇠를 흔들었습니다. 돌쇠야. 일어나. 돌쇠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연화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지요. 어느 날 백발이 된 연화가 언덕 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소박하지만 정성껏 돌본 무덤이었지요. 무덤 앞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보자기를 펼치니 노르스름한 약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야. 연화가 약과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약과 가져왔다. 내가 좋아하던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지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머리가 하얗게 샜어. 연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살았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바람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요. 연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생에도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널 지켜줄게. 무덤가에 핀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해지는 야담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영상도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오직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니까요. 다음에도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